카메라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오호경복 일해야 들어오나요? 와, 1인 1치킨 회식 이거 어떻게 아셨지? 너무 망하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엔딩이 있다위야 막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살은 좀 감성적이면 안 되나?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 선거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요거 자르겠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자기소개서는 바로 갈매기의 꿈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유튜브 관련된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콘텐츠 마케팅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그 전에는 경제방송 PD도 했었고 SBS 미디어넷에서 사업팀 PD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콘텐츠 마케팅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싶다면 제 채널에 오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일이 좋으신데요. 쇼핑으로 채우는 자존감은 거짓 자존감이다. 그런 거는 아무리 해도 일주일밖에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죠. 일주일에 하나씩 사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한번 돈 써보자 이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거기 직원분이 세상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에 접속하는 순간 욕이란 욕 다 먹고 있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해주니까 순간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엄청 많이 샀거든요. 결제를 하면은 구독도 눌러줘요. 나 요즘 안 올리고 있는데 막 영상 다 내렸는데 그분들이 잘 보고 있다 그러고 막 잘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채널 뭐예요? 잘 보고 있는데 채널 뭔지 왜 물어보는 거야? 로고가 막 이렇게 빵빵 박혀 있는 이게 지금 이것도 그때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이구나. 이거를 거의 40살 다 돼서 배웠어요. 독서의 일상화라는 말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올려치기 되고 있는 현상. 그게 뭔가 특별한 일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냥 글을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에 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제가 독서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찍었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방에 책을 넣어가지고 다녀야 책을 읽는다. 가방을 또 사고, 그럼 그 가방 산 김에 또 책도 넣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게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게 만드는 거, 독서의 일상화라는 단어가 진짜 적절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숟가락을 초반부에 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갈매기의 꿈은 지금 현재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나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피터 틸이 표현했던 거거든요. 자기는 어떤 거에 투자할 때 세상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아이디어, 거기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갈매기 세계에 피터 틸이 있었다면 조나단에게 투자를 했겠죠. 모두가 식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절벽에서 조나단은 다른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해서 나만 병신인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쉬는 책이 있고 필요해서 보는 책,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쉬는 책은 과학이나 수학 그거를 되게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고, 제가 모르는 영역을 좋아해요. 제가 이미 아는 영역에서 지식의 보충이나 답을 찾으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구글 북스로 들어가면 도서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책을 선택하는 편이고, 내가 모르는 분야 이런 경우에는 서가를 찾거나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 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막 수필도 써서 막 하고 그랬었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 판타지 소설도 썼었거든요. 조아라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판타지 소설 연재했었거든요. 웹소설, 약간 로맨틱한 거. 로맨틱 판타지로? 예. 갑자기 더운데? 옛날에 트위터도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 계정이 팔로워 10만 가까이 됐을 때 트위터 계정부터 삭제했어요. 흑역사가. 예, 지금 못 보죠? 지금 없죠. 지금 다 날렸어. 네, 다 삭제했어요. 그때 좀 어려가지고 그때 20대였어. 한 것만 뽑는다면 저는 슈퍼노멀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판매 부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슈퍼노멀은 어떻게 보면은 반성문, 제 얘기를 책에다 담아서 하고 싶었어요. 킵고잉은 약속을 지키려고 쓴 책 같아요. 킵고잉을 낼 때는 제가 책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책을 낼 만큼 뭐가 안 된다. 굉장히 좀 부끄러웠고, 책이라는 매체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내 얘기가 그렇게 특별한 얘기 같지 않은데, 내가 흙수저라고 말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데, 나 정도는 흙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책으로서 그래도 읽을 만한 거는 슈퍼노멀이고,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일기장 같은 게 킵고잉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들도 내가 주원규한테 멘토를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항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제가 어릴 때 빚이 많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동네에 무서운 형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0원을 주고 가서 파워에이드를 사와, 아니면 게토레이를 사와, 이렇게 했어요. 어리니까 그때 학교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포카리 스웨트를 사온 거예요. 형이 그걸 먹고 너 500원 빚, 이렇게 해서 공을 같이 차다가 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 얼마 빚, 이렇게 해서 제가 빚이 계속 생겼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얘기는 못하고 계속 갚고 계속 돈 주고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영향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저 뒤처졌다는 생각이 좀 저를 열심히 살게 했던 것 같아요. 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나 지금 내 또래 애들에 비하면 너무 뒤처졌다, 그런 생각이 더 그렇게 살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열심히 사는 게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이런 종류의 감정이 어떻게 보면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이러지만 진짜 쥐뿔도 없을 때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A라는 사안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A-가 명백한 답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면 틀리고 다른 애가 B라고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O답인데 다 맞아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병신되는 느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 지금도 겪고 있고, 그거를 증명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맞는 걸 해야 되는구나. 정확한 이유가 있죠. 먹고 살려고 대학교 등록금도 뽑아야 되고 방송영상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재수없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정도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는 방송국에서 일할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직업이에요. 내가 성과에 대해서 스트레스만 안 받는 타입이면 저는 그냥 방송국에서 일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기자하거나. 재밌는 직업이니까. 저는 두려워해요. 두려운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설득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공의 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배워서 이 방식대로 하면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대로 된 길로 갔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싹의 씨앗에 따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실패들은요, 아예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내 어떤 행운이 작동하는 영역까지 가려면 방향은 맞아야 되거든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인정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내 세계관, 내 시야 안에서는 이게 베스트한 선택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새끼 운 때문에 잘 된 거지. 그러면서 내 방향에 대해서 되게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삶을 다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어요.
이제 먹고 살 걱정도 없겠다. 넷플릭스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죽는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 직원들은 출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사할 사람 퇴사하라 그러고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와봤더니 여전히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친구들을 책임져야겠다. 완전히 다 나를 내려놨다가 다시 하려고 딱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나는 해봤는데도 이런 엄두가 안 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겠구나.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거를 배웠어요. 그렇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진짜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그냥 정신이 다 무너졌는데 그냥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사람도 기억에 남지만 그 전반적인 경험과 공기와 느낌과 직원들의 반응과 이 모든 것이 살면서 해보기 힘든 경험이라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강의의 디테일도 더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잘 나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잘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요. 잘 안 되는 사람, 슬럼프가 잦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해요. 자기의 방법이 없어. 꾸준하게 잘하는 크리에이터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의 공통 핵심 역량을 뽑아내자면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는 거를 찾아낸다. 사람들의 감정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꾸준한 성과를 내는 크리에이터들은 그거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이게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을 쥐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부터 진실로 어떻게 끌고 올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되는 게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컨텐츠의 골을 설정을 해야 돼요. 판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구매가 발생한다는 거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돼요. 채널에 대한 로열티와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디맨드. 그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살 이유가 없어요. 로열티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쪼개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올리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경량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런 판매가 일어나는 채널들 같은 경우는 초반 30초간 유지되는 사람의 비율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61%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초 이내에 떨어진다는 거는 경량적인 부분에서도 탈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비디오의 골은 도입 후 30초간 사람들이 시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도입에서 유지되는 컨텐츠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스터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컨텐츠의 꼴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답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줘라. 근데 사실상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거짓말이 된다.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정답을 주기가 어려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꼴이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이 일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선배이고 싶진 않아요. 현역이고 싶습니다. 선배는 약간 한물 간 느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그 친구들이랑 경쟁자이고 싶지, 그게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경쟁자로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여유를 갖고 성과보다는 행복을 쫓아라. 그리고 직원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회사의 미래보다 개인의 미래에 집중하시고 나의 행복과 여유를 위해서. 욕값이 20억 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야. 나는 이 상태에서도 할 건 해야겠다. 2달 만에 권상우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새끼는 저렇게 살려고 하다 갔구나. 저는 PC방 사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포텐까지는 해보고 살고 싶어요. 내 잠재력의 한계까지는 해본다. 생각만 해서 이루어지면은 독방에 갇혀 있어도 부자가 돼야죠. 잘 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파이팅!